페이지 4번 보러 갈게요. 시에서 자연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물 얘기할 거네. 화자는 자연물의 조화와 작용, 변화와 성장을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 저 산은 이러이렇구나. 인간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 나무는 요래요래 살고 있구나. 저 나무처럼 살아야겠다. 이때 교훈 중에는 시련이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을 고양하는 의지, 주변의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현실의 제약을 이겨내고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와 관련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어요. 교훈 중에는이 아니라. 시련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대상, 자연물이 나온 건 가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주변의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현실의 제약을 이겨내고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는 용기를 지니고 있는 것 나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다고. 괜찮나요? 네. 자, 앞으로 넘어오죠. 가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고 나에서는 어떠한 용기가 있나라는 것 살펴봅시다. 바지랑대, 빨랫줄 받치는 긴 막대기. 그 끝에 아유 저거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 더는 꼬일 것이 없어. 저거 이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저기가 끝이야 끝 하고 생각을 했었었다. 화자의 짐작이자 혹은 화자의 예상이야. 저거 더 이상 못 자라. 저게 끝이야. 앞에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어머 허공에 두 뼘은 더 자라서 꼬여있는 것이다. 내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화자의 짐작이 틀렸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팔꽃 줄기가 상징하는 거는 뭐예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끝이 다 포기해라. 아니,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람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는 끝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나팔꽃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올라갔더니 한 이만큼 있어.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얘가 또 조금 자라서 뭔가 잡고 올라갈 데 없나 하면서 살랑살랑 찾고 있어. 그런데도 역시 자신의 예측이 어긋났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예측이 어긋난 거를 보여줍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나팔꽃은 계속 자라. 그런데 허공을 감아지고 무언가를 찾고 있다. 사람처럼 의인법 쓰여져 있네요.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날 나가보면 아이쿠야 이 아저씨는 어때요? 다음날 아침 나가보면 또 다음날 아침 나가보면 다음날 아침 나가보면 나가볼 때마다 어떻게 예상이 계속 다른가 봅니다.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메어 달고는 나팔꽃이 메어 달고 있는 종은 뭐예요? 꽃봉오리지.
꽃봉오리까지 매어 달고는 꽃봉오리를 두세 개의 종이라고 하면서 은유법 쓰여져 있죠.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펴내고 있는 것이다.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 학교쌤에 따라서는 요거 공감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일단 은은한 종소리 나타나 있는 거 보면 청각이고 꽃봉오리 보고 종소리 들린다라고 했으니까 공감각이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 어이쿠 이제는 더 이상 꼬일 것이 없어. 너는 이제 지금만큼은 진짜 끝이야.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 나는 법일까? 라고. 우리도 더 이상 꼬일 게 없어.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다 라고 했을 때도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꼬여서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서 우리 사람도 푸른 종소리를 낼 수 있을까? 요거는 대놓고 공감각이죠. 청각의 시각화네요. 푸른 종소리, 희망의 소리, 극복을 하고 뭔가를 성취해 냈었던 의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나에 나타나 있는 건 정끝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먹는 그 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치라고 하나? 영어로 가지, 브랜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가지가 아니라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 가지만의 일, 수양 가지만의 힘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땐 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일단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이루었는데 담을 넘는다. 여기에서의 담을 넘다라는 것은 제약을 넘다야. 현실적인 제약을 넘다. 뒤에 보기에서 봤죠? 미지의 영역에 도달한다. 한계를 넘어 미지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다. 표현법을 보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 가에서처럼 화자의 추정이 나타나 있네요. 화자의 추정, 화자의 추측이 나타나 있지. 그게 공통점인 거지.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정막이 손을 터는 금방 헤어지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었을 것이다. 담을 넘을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뿌리, 꽃, 잎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뿌리, 꽃, 잎 얘네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예요? 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가지가 담을 넘도록 도와준 나무의 일부분이잖아요.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외적 요인도 있다라는 걸까? 한번 봅시다. 한 닷새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비.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폭설. 담을 넘는 게 가지에게 그리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폭설이라고 하면 바로 요게 외부 요인이면서 내내 며칠 동안 내리던 비 쌓이고 쌓여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나무 꺾어버리는 눈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것이 뭐 아니었으면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명나는 일은 뭘까? 시련을 극복한 후 혹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느끼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이지, 성취감. 인생이 굴곡이 있어야 사는 게 재밌지, 이 사람들아, 이거죠. 즉, 이 시인은 시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어떻게 뒤에 말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자, 여러분 뒷말에 주목하세요. 뒷말에 주목하세요.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건 뭐야? 저 담이야.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다 넘어서 담한테 몸이 있고 정수리가 있어? 화료법이지. 담을 열 수 있다라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담은 뭐예요? 저거 한번 넘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대상이지.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대상. 근데 쟤 없어도 원래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 담이 가로막고 있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장애물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죠. 장애물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지. 저게 없었으면 넘어갈 생각 자체가 없었을 거야. 다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겠다 이거죠. 부연.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얘네들 전부 다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은 열거 뭐뭐라든가 라는 말에 대한 반복. 무엇을 열거했어요? 얘네들 전부 다 담을 넘는 가지들이지. 담을 넘는 가지들. 처음에는 수양의 나무가지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담 넘는 식물들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대상이 확대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에서 식물로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그게 또 사람한테까지 확대되면 또 어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 함께 돌을 닦는 벗이었을 것이다. 도박. 가지 입장에선 저거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를 넘어설 거지만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담은 도박이면서 도반이다. 근데 왠지 발음이 엄청 비슷하죠.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지 어형의 단어형의 유사성을 활용하고 있다. 담은 도박이면서 도반입니다 라면서 담의 이중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시련을 시련이라고 받아들이지만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미지의 영역에 도달해 보기 위해 힘써 보시는 건 어때요? 물론
당신만의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2, 3, 4번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의 동일한 식구 반복이 있어요. 가의 동일한 식구 있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의 동일한 식구 반복이 있어요. 뭐뭐였을 것이다. 있죠. 1번 정답. 1번 1에 2번 가 공간 이동해요? 아니요. 시간만 흐르지 공간 이동 안 하죠. 나에도 공간 이동 없죠.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 가의 화자의 의지 없죠. 나에도 화자의 의지 없지. 의문형 진술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기 위에만 봐도 나는 의문형 아니야. 평소형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또 틀린 얘기. 게다가 회의적 안 될 것 같은데 의심하는 태도 둘 다 아니죠.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 내 기분이 어때요? 둘 다 직접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한 내용만 전달해 주고 있지. 그래서 1의 답은 1번. 저는 앞으로 넘어갈게요. 기억.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매어 달고서 2의 1번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나팔꽃의 개화를 형성하고 있다. 꽃봉오리라고 저는 썼는데 오 개화의 과정 그치 꽃피는 과정 나쁘지 않네. 니은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가 나는 법인가? 우리의 아픔 나팔꽃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확장된 화자의 인식 푸른 종소리라는 공감각적 심상을 드러냅니다. 괜찮지? 디귿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비를 의인화 그러네 고집센이라고 하면서 의인화 되어 있고요. 암울한 분위기 암울할 정도는 아니지 그냥 시련을 주는 정도겠지. 답은 3번 리을 목련가지, 감나무가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처럼 2의 4번 수양가지 이외의 존재를 열거하면서 오케이 담을 넘는 가지라고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4번 좋죠.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2의 5번 어영의 유사성을 이용합니다. 담에게 이중적 가치가 있죠. 도박이면서 벗이다. 이중적 가치 맞지. 정답은 2의 3번.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A 그런데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런데 예상과 다르죠. B 무엇보다 담이 아니었으며 뒤에 나오는 담에 주목해 주세요. 이거지. 3번을 읽으면서 설명드렸었네. 정답은 5번. 그런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측이 어긋나 있다. B에서는 무엇보다 특정 대상, 담을 다른 대상보다 주목하는 상황을 강조합니다. 괜찮죠? 정답 5번. 4번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바지랑대 끝은 관찰 대상인 자연물, 나팔꽃이 봉착한 한계 상황을 환기합니다. 그렇지. 여기가 끝이고 한계겠지. 화자의 생각. 나팔꽃 줄기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적용한 그렇지. 나팔꽃 의지가 있어. 나도 저렇게 의지를 지녀야겠는걸. 괜찮아. 이젠 더 이상 꼬일 것이 없어. 이제는 진짜 저거 끝이야. 라는 화자의 생각은 시련을 극복하고 삶이 고양되었다. 저거 한계다. 라는 판단인 거지. 시련을 극복하고 삶이 고양된다. 아니지. 저거 확실히 한계다. 라는 판단에 해당하는 거죠. 틀린 건 3번. 한없이 떨기만 했었을 것이다.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부재하여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성. 그렇지. 다른 애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갔을 거야.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운다.
자연물이 의지를 발휘해 이겨내야 하는 현실의 제약. 그렇지. 머뭇 세우는 현실의 제약. 나쁘지 않죠? 틀린 건 3번. 됐고